아유, 이렇게 또 뵙게 되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앉으시죠. 네네네.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꽉 막힌 속을 뚫어주는 호랑이 상담가입니다. 이호선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네. 소개 멘트가 있으시네요. 부끄럽습니다. 예, 네, 이호선. 네. 아까도 제가 별명을 얘기 드렸지만 호랑이 상담가, 상단계 뚫어뻥, 어둠의 오은영. 어둠의 오은영이요. 어둠의. 어둠의 요거 좋죠. 아니 이거는 조금 네.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빛과 광명의 세계로 함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별명 중에 어떤 게 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호랑이 상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양이고요. 요즘에 그래요? 저도 살짝 살찐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보통 요새는 이제 쇼츠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 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안쪽에 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있는 강하고 딱딱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관없는 게 그분들만 좋아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제 워낙에 그냥 말이 그냥 그냥 뭐 듣다 보면 그냥 쑥 빠져요. 그래서 주변 이웃분들도 네. 가끔 교수님을 만나면 갑작스럽게 그런 상담을 좀 이게 바라거나 내지는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뭐 그래, 궁금한 하시죠. 거 또 네. 무슨 문제 있는 거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전 이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있다 보면 아니 저라고 맨날 도움을 줍니까? 저도 모질라고 한심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최고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면 전 미장원 너무 좋아해요. 맞아, 같이 욕해주고, 그럼요. 같이 욕해주고 나를 진짜 그러면 든든하게 지원해줄 때. 저는 예. 미장원 가서 언니들한테 제가 맨날 밥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 언니들이 최고의 솔루션을 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강연 중에 최고 인기 주제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이게 진짜 행복하게 나이 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쉽기도 하고 전 어렵다고도 생각하는 게 이게 일종의 뭐랄까 삶의 태도 같은 건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그거 거잖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1등부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어서. 정말 부러운 사람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저도 날씬한 사람, 저보다 키 큰 사람, 그리고 이제 인물이 좀 괜찮은. 최근에 제 친구가 이렇게 안면을 땡겼더라고요. 20년이 젊어진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근데 교수님도 굉장히 좋으신데. 땡기면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우리 친구들이랑 집단으로 누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가진 것을 헤어보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헤어보는 사람. 그래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사실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마가라 질병. 이게 인간은 다 중요해. 기승전 몸뚱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중요해요. 이게 몸의 이 체력이 정신 체력과 정서 체력과 관계 체력의 출발점이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죠. 아니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몸이 너무 왜소하셔서 조금 놀랐는데 그러나 왜소해도 안쪽에 근육이 단단하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아줌마들이 미장원에 가면 제가 못 본 것까지 다 보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줌마들은 다 알아요. 거기가 정보의 바다네. 그럼요. 예. 예. 다 알아요, 아줌마들은. 아. 그래가지고 몸을 통해서 내 몸의 안정성이 어떻게 내 인생의 안정성을 가져오는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마가라 질병을 이런 얘기하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맞아요. 이거 공자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다, 미혹됨이 없다. 근데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요. 너무 흔들리죠. 너무 흔들리죠. 50이면 지천명이라고 지천명. 하셨잖아요. 하늘의 뜻을 안다. 언제 할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50 중반을 향해 네, 달려가는데. 그게 왜 지천명인지 제가 알았잖아요. 왜요?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네. 문제가 지천이에요. 아유, 진짜 맞다. 지천에 깔렸네, 그죠? 문제가.
나이가 먹는다고 안정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진짜 그래서 그래요. 저는 나이 들면서 또 한 번의 이 마음의 르네상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르네상스. 아, 내 안쪽에 내가 읽었던 글들의 그 수많은 멘토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멘토들의 손을 잡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날 그 힘을 문장 하나에서 좀 얻어가자. 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공부하자의 핵심인 거고요. 진짜 필요합니다. 네, 나가라는 건 나가야죠. 나가야죠.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돼요. 대신 또 들어와야 돼요. 네. 문이 잠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직 만나라. 나이 들수록 나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젊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 사람들 만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껴주지 않죠. 안 껴주죠. 절대 안 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있는 장소에 그냥 369로 끼어 가시면 돼요. 369로. 띄엄띄엄 보이지 않게. 묻어서. 그래서 이제 흰머리 보이지 않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필요하지, 끼고 필요해. 가는 거죠. 준비가 좀 있어야 네. 돼요.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 더욱더 반짝이고 빛나려면 내 선택이 필요한데 이럴 때 막공나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힘있게 늙어가면서 나만의 행복감으로 내 안쪽에 알찬 마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막공나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네 가지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교수님께서 상담만 27년째입니다. 27년 동안 수만 명을 상담하면서 느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사람들은 뭐 5만 가지로 고민합니다. 그쵸. 근데 뭐 아무래도 뭐 상담 현장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도 제일 많은 거는 가족 얘기죠. 가족 얘기고 그 중에서도 부부들은 이제 이혼에 관련된 얘기들 워낙에 많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이혼할 건인지 이혼하지 않을 건인지 좀 구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뭐든지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완전 뿌리까지 다 캐내야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면 저는 그 문제는 그냥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뭐 인생의 지옥이라는 게 꼭 둘이 만나서 사는 동안만 지옥이 아니라 헤어진 다음이 더 지옥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혼을 해야 되지만 병리적으로 묶여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심각한 도박 중독.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서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위로 토하고 아래로 똥 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사람을 누군가 먹이고 입히고 이 살림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을 이 사람을 지키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동반 의존이라고 불러요. 동반 의존. 이런 이것들 중에 중독입니다. 관계 중독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경우는 전 무조건 갈라서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떨어지면 이 동반 의존자도 행복해지고요. 이 심했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들도 오히려 이 상태가 나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는 또 뭐 폭력이 너무 심한 경우,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뭐 그루밍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아니 이게 그렇다면 이게 부부 사이가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죠.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죠. 하나의 노력만 하지 네. 않고 네. 그런 포용적인 마음부터 좀 네. 시작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일단은 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내나 남편을 예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쁘다 할 때 제일 좋은 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으세요? 듣고 싶은 말, 그냥 좀 쉬어 뭐 이런. 그냥 좀 쉬어. 그냥 좀 쉬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좀 쉬어. 이런 말을 제일 듣고 싶죠. 오늘은 돈 안 벌어도 돼. 청소 안 해도 돼. 뭐 빨래 안 해도 돼. 뭐 안 봐도 돼.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냥 쉬어. 뭐. 쉬어. 예, 그런 거죠. 예. 아내는 어떤 말이 듣고 싶을까요? 비슷한 말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당신도 쉬어. 좀 쉬어. 쉬어. 나가서 좀 친구들하고 놀아. 이렇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예. 사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쵸? 서로가 좀 듣고 싶지 않을까. 네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부부라는 게 나이랑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 파트너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래요. 잘 맞아요.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저는 예쁘단 말을 좋아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남매로 제가 컸는데 언니, 오빠 저 이렇게 사남매가 있는데 저희 언니 오빠들이 인물이 좋았어요. 아, 그러세요? 인물이 좋아가지고 사남매가 쫙 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그래 첫째, 둘째, 셋째 쟤는 누구예요? 이제 그게 저였는데 제가 제 남편한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예쁘단 말을 해달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걸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셨어요? 아, 왜 힘들어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어. 아침에 딱 일어나죠.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 호선씨쁘다. AI예요. 거의 뭐 진심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 그게 너무 좋은 게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그 사람이 제가 요청한 그 말을 그렇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 귀엔 너무나 캔디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이라는 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부부끼리 서로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넘버원 아이템. 그게 뭐 예쁜 말이거든요. 아니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또 굉장히 아까 많다 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이제 고민을 좀 상담을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 참 어려워요. 어렵죠.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부모 아니고요. 그래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에 대해서 애틋한 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 사례는 복지관에서 의뢰가 온 사례였어요. 의뢰가 온 사례였는데 이제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망난이입니다. 망난이. 이 망난이가 어떻게 하냐면 기초생활수급 그 비가 나오는 날짜가 있어요. 네. 그 날짜에만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기초수급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 돈을 다 내놓을 때까지 엄마를 때려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거의 뭐 저는 그걸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복지관에다 SOS를 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그 아들이 오는 날 찾아갔어요. 아들이 오는 날 찾아갔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정말 인상을 이렇게 쓰고 들어오면 아들이 저를 딱 보더니 너무나 점잖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얼굴을 싹 갈더니 활짝 웃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시 아들입니다.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여기서부터 정말 심장 안쪽에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고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어머니 이사했어요. 몰래 이사시켰습니다. 이사를 시켰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이게 하나예요. 핏줄이 이게 하나니까 이 아들이 너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연락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와서 그 과거 일이 똑같이 또 반복이 됐겠죠. 그래서 본인도 이 아들은 안 고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뒤로는 이제 아들이랑 완전히 절연을 했죠. 야. 이게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어쨌든 이게 그 가족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게 중요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네네. 가장 중요합니까? 뭐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좀 경계를 좀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경계. 그래요. 이를테면 살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비벼지면 진물이 나는 거예요. 이 관계에 진물이 나면 나중에는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처로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경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가족 안에 첫 번째 규칙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적당한 거리가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연습이 또 필요하고. 그쵸. 예. 교수님께서도 혹시 그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저요? 뭐 일단은 저희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뭐예요?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인간은 뭐가 돼도 돼요. 그래요. 뭐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뭐가라는 게 뭐냐면 뭔지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나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눈을 떴을 때 이 눈앞에 있는 첫 번째 전능자가 바로 이 부모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 아이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겠죠. 그럼 뭐가 돼도 될 거야. 이 뭐가가 뭐냐? 이게 희망의 공간이거든요. 가능성의 공간이고 제2, 제3의 빅뱅의 공간이라서 이 공간은 결국은 아이들이 채우지만 누군가의 주머니를 줘야 되잖아요. 전 이게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아이들에게 정말 빠짐없이 눈 부릅뜰 때마다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울 때 늘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성질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그렇죠. 이런 순간에 한마디 하죠.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하고 바로 나가요. 근데 네. 의미가 조금 네.
우리가 아는 그 네. 교수님이 약간 네.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이게 아니네요. 네.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야, 그 화를 참으면서. 뭐가 돼도 되니까. 어,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